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는데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슈들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가운데 이제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예. 뭘 카드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 기대도 하고 뭐 별거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관전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예, 일단은 먼저 유럽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네. 그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조금 쏠리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그렇게 과거만큼 그렇게 과도한 기대는 시장에서 지금 뭐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마지막 그 상원에 대한 부분들 선거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느냐 공화당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의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FOMC 같은 경우 이번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 뭐 금리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뭐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언급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백신 접촉,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의학 당국의 이런 것들이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당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FOMC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감이 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내년도에 백신을 통해서 효과를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FOMC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사실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멀어진 듯한 감이 있었는데 네.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도 보면 진단시약이라든지 뭐 새벽 배송, 포장재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예. 다시 오릅니다. 소위 이제 코로나 언택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지수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 그리고 작은 주식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우리 이렇게 코로나19 다행스럽게도 이제 1,000명 이하로 오늘 나타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단계 검토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종목들이 좀 바뀌었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한다라면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언택 관련주였다라면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관련주, 집콕 관련주인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음압병실 관련주, 거기에 택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밸류를 좀 가져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소식들이 맞부딪히죠. 지금 현재 셀트리온 3인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정부도 내년 1월부터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봄부터 백신에 대한 접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주말에 흘러나왔죠.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한다라면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3단계 거리 두기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지금 3단계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거의 우리 생활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저희도 방송을 아마 온라인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이니까 엄포를 놓는 거죠. 이렇게 가기 전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단계 이전에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이제 끝이고 요게 이제 내년도에 되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된다라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또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뜻 지금 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추세 자체는 사실은 뭐 백신이 나오고 이제 내년이 되면 진정이 되겠죠. 그래야 됐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다시 네. 이제 모멘텀이 좀 몰리고 있는 모양새여서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가지면 좋고 긴 흐름으로는 역시 결국은 이제 경기 관련주 쪽이 경기 낫다. 관련주로 가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연말 이제 배당주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배당을 이제 실제로 배당 받으려시는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노리고 있는 기간이고 예.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을 노렸던 분들은 이제 올라왔던 걸 또 차익 실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배당주 특별히 좀 배당주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떻게 제가 있을까요? 10월 초에 머니투데이 네.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호빵을 생각하시면 저처럼 살이 찌고요. 배당 관련주를 생각하십사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그러면 계좌가 살이 찌는군요. 그 살이 찌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당 관련주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게요. 올라가는 단계에서 배당 관련주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배당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죠. 예.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것인가 건지, 아니면 차익 차익 실현할 실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업종별에 따라서 물론 지금 오늘 이제 시젠 같은 경우 네. 100원 배당을 1,500원 배당을 하겠다라고 아주 포문을 열었죠. 이런 부분들이 배당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 나타낸 증시의 변동성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세 차익으로 손해를 보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배당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매도를 시세 차익을 보시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라면 이제는 좀 늦지 않았겠는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내년도까지도 주식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배당과 관련해서 선취매를 들어가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배당을 안 받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새로운 배당을 받게 된다라면 업종을 축소해서 내년도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국한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증시 폐장일은 12월 30일입니다. 수요일이니까요. 월요일 28일 날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9, 30 혹은 이제 연초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느냐, 네. 혹은 이제 배당은 확보했지만 손실이 시세에서 나느냐, 오히려 손실이 그게 날 있기 수도 있는 때문에요. 거죠. 예. 전략을 잘 주셨고요. 현대차 그룹이 주말 사이에 뭐 뉴스가 엄청난 게 그냥 몇 개가 두두둑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로봇 회사 인수한 거하고요, 계열사 합병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현대차 그룹을 다시 좀 주목을 해야겠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어떤 기업을 좀 보면 더 될까요? 우리가 그 현대기아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개별 이슈로 볼 게 아니라 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의선 회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도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들이 내년도에 저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현대기아차가 빅베스를 통해서 회계사항을 정리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분기 들어서 로봇 회사라든지 IT 회사의 통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로봇 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20%를 정의선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인수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그룹의 그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죠. 그룹의 50%는 자동차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를 이제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나아갈 방향이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단순하게 자동차 판매량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PDR이라는 지표 있지 않습니까? 드림, 꿈을 먹고 사는 지표를 적용해도 되는 저는 그룹사, 계열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를 놓고 본다라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많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일부 IT 회사들의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장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도에는 주가를 새롭게 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현대기아차 뭐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중심으로 보면 말씀하신 현대글로비스하고 모비스가 또 예, 중심에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오늘도 이제 주가 오르는 게 현대차는 조금 조정인데요. 글로비스가 6%, 모비스가 6%고요. 글로비스가 약간 3% 정도 네. 오르는 것 같더군요. 시장에서 그 흐름을 지금 읽어내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네. 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제 부담도 좀 되는 상황이고 조정이 있을 거란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 시장이 너무 또 계속 달려가니까 맞습니다. 어느 쪽에 좀 중심을 둬야 될까요?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좀 구한다는 게 상당히 저도 좀 고민을 좀 오는 내내 고민을 할 전략을 할 정도로 이게 전략 짜기가 좀 쉽지 않은 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지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절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지수 대비해서 돈 벌기가 쉬운 장세는 조금 연출되기 어렵다. 우리의 가을처럼 그런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택트 버릴 수 없죠. 언택트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언택트만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컨택트 쪽, 중후장대 쪽, 2차 전지라든지 IT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걸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언택트 물타기 하시는 것을 가장 말려드리고 싶고요. 언택트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보유하시고 새로운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언택트 문제 더 이상의 편입보다는 네. 새로운 자금이 있다라면 2차 전지나 IT, 자동차, 금융 이런 섹터들 내년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비중을 넓히시는 것도 상당히 내년도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언택트를 다 비우기에는 또 부담이 충분히 그렇죠? 되죠. 예,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건 굳이 뭐 언택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장하는 그 플랫폼 경제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컨택 어쨌든간 중심 자체는 컨택 그다음에 성장하는 산업들. 네. IT면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게 들어갈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런 거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테마로 돌고 있는 네. 건설이나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들 네.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도 예. 원화 강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편입을 할 때 내년도를 관통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의 연결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내년에 또 통신주들도 5G가 이제 미국에서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금융주,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그거한 금융주 같은 경우 더욱더 비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내년도에도 또 성장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올해 배당을 좀 많이 넉넉히 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관련해서도 연결성이 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하루하루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 변화들은 네. 뭐 예정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패러다임의 변화들 이런 쪽에 투자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